안녕하세요. 주렁코드입니다. 네, 오늘도 이번 주차 인공지능 신문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공지능 오픈소스 앱으로 뇌종양 및 환자 생존 예측한다 라고 써있죠. 뇌종양과 같은 이제 의료계에서 인공지능이 쓰일 수가 있죠. 저번 신문에서도 맨날 이런 게 나오는데 이번엔 뇌종양이네요. 뇌종양을 이제 인공지능으로 이제 찾는 건데 이걸 어디서 했냐면 여기 보시면은 캐나다 몬트리올 병원 신경과 뭐 맥길대라는 유명한 대학교가 있어요. 그 모르실 수도 있는데 맥길대도 이제 인공지능 되게 잘하는 대학교인데 여기에 헬스센터하고 같이 해서 이제 앱을 개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여기서 어떠한 알고리즘을 썼고 이런 건 자세히 안 나오는데 이게 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앱을 약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여기 한번 사이트를 가보시면 어, 여기서 좀 보시면 위에서 여기 보면 메일 같은 거 이렇게 지금 이게 화면이 큰데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메일하고 피메일 이런 식으로 선택해 주시고 뭐 화이트 블랙 아들 저는 아들이죠. 그리고 뭐 당뇨병 선택해 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선택해 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뭐 체크 같은 거 한 다음에 마지막에 컨티뉴 누르면은 나옵니다. 뭐 만약에 뭐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계산이 돼서 이분이 얼만큼 이제 걸릴 것이냐 예측을 해주는 겁니다. 사실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로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나 뭐 병원을 가기에 바쁘신 분이나 뭐 간단하게 해볼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이용해서 한번 진단해 보는 것도 좋을까 싶어요. 네, 두 번째로 음, 인공지능 코로나 바이러스 먼저 알았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공지능이 먼저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뭐 세계에서 인공지능이 가장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장 먼저 이제 암시한 거는 인공지능이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블루닷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만든 인공지능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블루닷이라는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경로 같은 거 추적하고 그 다음에 그 경로로 인해서 어떤 발병하는 어떤 질병들을 예측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무슨 질병이 발생했다라고 예측을 했다고 하네요. 이걸 어떻게 했냐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중국에서 서울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이동을 했어요. 근데 그 이동한 트래픽에 따라서 뭐 구글에다가 감기 증상이라는 검색어가 많이 검색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중국에서 서울로 사람들이 많이 이동했는데 그 시기에 감기라는 증상을 많이 검색을 하네. 그럼 이게 연관관계성이 있다고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이게 100%는 아니지만 데이터로 봐서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트래픽, 이동하는 트래픽과 그 이동하는 트래픽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데이터 이거를 연관시켜서 어떤 질병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것을 블루닷이라는 회사에서 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은 오픈 AI, 페이스북, 파이토치 마이그레이션. 이거는 약간 전문적인 건데 오픈 AI라는 일단 AI 회사가 있어요. 이거는 비영리 단체인데 엄청나게 유명한 회사거든요. 이 엄청나게 유명한 회사인데 이 오픈 AI가 이제 일론 머스크라는 분이 있어요. 일론 머스크라는 이제 테슬라와 스페이드 X의 일론 머스크 회장. 뭐 여기 보면 유명한 사람들 다 있죠. 뭐 링크드인, 뭐 컨비네이터, 아마존 뭐 이런 식으로 후원자로 참여해서 만들어진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파이토치라는 프레임워크를 표준안으로 선택했다고 하네요. 뭐 이게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이 이제 쓰는 뭐 코딩 언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텐서플로우라고 하는 구글에서 만든 거, 그 다음에 파이토치라고 하는 페이스북이 이제 소유하고 있는 거. 그 외에도 한, 한 5개 정도 넉넉 잡아 5개에서 10개 정도 있어요. 뭐 일본에서 만든 체이너라는 것도 있고 뭐 MXnet 뭐 등등 해서 엄청나게 카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게 있는데 가장 대표성을 띠는 게 구글에서 만든 텐서플로우와 페이스북이 가지고 있는 파이토치예요. 그래서 이 파이토치를 오픈AI가 선택을 했다고 그냥 기사가 난 겁니다. 이게 뭐 중요할 수도 있고 안 중요할 수도 있는데
구글이 엄청나게 AI를 잘하고 AI뿐만이 아니고 되게 유명한 기업이잖아요. 하지만 구글이 독점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왜냐하면 구글은 텐서플로우라는 그 프레임워크를 표준이거든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생각보다 쓰기 약간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파이토치를 많이 쓰는 약간 대세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클로바 더빙 출시라고 해서 텍스트와 보이스하고 합쳐서 어떤 영상에다가 더빙을 입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고양이가 있잖아요. 이 고양이 동영상에다가 어떤 목소리를 입힐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더빙 영상을 만들 수 있게 쉽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준다. 여기 보면 동영상 예시가 있는데 더빙할 내용을 입력하고 마음에 드는 보이스를 골라서 동영상에 이렇게 쏙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들으셨죠? 그러니까 고양이 영상에 그냥 이렇게 텍스트를 입어 더빙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영상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더빙을 입히고 싶다. 그럼 이거 쓰라는 거죠. 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재치 있는 통영상 콘텐츠를 만들어서 공모전도 여는 거 보니까 일단 사용자를 많이 유입하려고 하는 시도가 보여지네요. 그 다음은 AI 얼굴 이동 신분증. 이건 LG CNS에서 회사에 출입을 할 때 이 회사 직원인지 아닌지 판별을 얼굴 보고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회사 들어갈 때 뭐 아이디 카드라든지 라는 어떤 게 되게 판별하기 쉬운 그런 걸 이용하잖아요. 아이디 카드가 대표적이죠. 사원증 뭐 이런 거. 근데 여기서는 얼굴 인식을 이용해서 약간 편리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뭐 얼굴 인식이 아니더라도 뭐 지문 인식을 해볼 수도 있고 그냥 핸드폰 그 보안 뜨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뭐 이게 뭐 대단하겠냐라고 볼 수도 있죠. 이게 뭐 엄청나게 뭐 획기적인 건 아닌데 아무튼 회사 차원에서 이런 걸 시도했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마스크를 써도 정확도가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엘리베이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했다고 하네요. 그 다음은 롯데쇼핑에서 AI 챗봇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이거는 뭐 약간 제가 봤을 때 광고성이 좀 짙어요. 스캐터랩스라는 AI 스타트업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만든 챗봇 솔루션을 롯데쇼핑에서 사용했다. 제목이 끝이에요. 이거는 뭐 기사를 잘 읽어볼 필요는 없고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하네요. 약간 챗봇이 근데 AI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그런 플랫폼이 아니거든요. 챗봇이라는 게 남들이 봤을 때는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뭐 음성 챗봇이라 해서 어떤 뭐 스피커, AI 스피커도 있을 테고 뭐 아마존 그것도 있고 구글도 있고 뭐 삼성의 빅스비 등등 여러 가지 어떤 챗봇 형태의 서비스가 있는데 이 챗봇이라는 서비스가 아직은 인공지능이 많이 들어간 기술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세큐테라스 만든 AI 챗봇 솔루션 획득했다는 게 이게 AI 챗봇 엔진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없을지는 좀 까봐야 알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아니 이렇게 부르기가 조금 애매할 것 같은데 아무튼 광고성 짙은 기사라고 보여지네요. 그 다음은 카이스트 박주영 교수 인간의 창의성, 혁신성 계산한 알고리즘 개발 이렇게 떠 있죠. 이게 뭐냐면 인간의 창의성과 혁신성은 사실 어떤 평가하기 힘든 요소죠. 이게 얼만큼 창의적이고 이게 얼만큼 혁신적인지 이런 거를 판별하는 기술이 없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제 빅데이터로 이런 걸 하는 계산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이거는 AI는 아닌데 좀 신기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AI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데이터적인 걸로 인해서 분석을 한 건데 대표적으로 여기서 이제 그 베토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잠시만요. 찾아볼게요. 베토벤의 얘기가 나오는데 베토벤이 어떤 음악을 만들잖아요. 그럼 그 음악이 얼만큼 많이 들렸고 얼만큼 많이 사람들이 이제 사용했고 뭐 그걸 인용했고 뭐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한 거죠, 데이터로. 그랬더니 베토벤이 만든 이제 곡은 엄청나게 많이 사람들이 사용하더라. 그러니까 영향력이 크더라라는 겁니다. 그 영향력이 크다는 거는 뭐 창의성이 높고 뭐 끊임없는 시도를 하였고 뭐 혁신적 작곡가였다고 이제 판별을 한 거죠. 이건 뭐 이게 뭐 엄청나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기사만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이제 설명 가능한 AI로 치과 엑스레이 영상에서 골다공증 예측하다 라는 건데 골다공증이라는 병이 있잖아요. 그걸 AI로 예측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그 엑스레이 사진이에요. 여기 밑에 있는 게
엑스레이 사진에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골더 공증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시면 그래드캠이라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게 인공지능이 어디 부분을 봐야 되는지 선별해주는 알고리즘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이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을 보고 판단을 한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봤다고 봐서 골다공증 환자가 환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그래드캠이라는 건 엄청나게 유명한 알고리즘이라서 사실 이게 엄청나게 뭐 혁신적이다, 대단하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냥 사용했구나 뭐 이 정도입니다. 아무튼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제 고려대 병원에서 이기성 교수님께서 이렇게 골다공증 하는데 예측하는데 AI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부분을 봐야 되는지 ROI 크로핑을 했다는 거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로써 이제 3주 차인데 이거 할 때마다 느껴지는 게 의료계에서 되게 많이 쓰네요. 의료계에서 AI를 이용해서 되게 많이 쓴다는 게 느껴지긴 합니다. 네, 다음 주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